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2020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것은요, 바로 우리, 철의 여인, 김현미 장관입니다. 표정도 상당히 날카롭죠.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7일인데, 방금 1시간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남북관계도 말을 했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우리는 투기 어린이들이니까, 부동산 관련한 발언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다. 아마 전국적인 평균 통계 오류에 아마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기를 반드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의지가 정부는 확고히 하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나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의 인구 현재 구성 비율이 많이 바뀌었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관심을 갖고 주택 공급을 실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 중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정부의 의지에 확고히 할 수 있는 이 대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김현미 장관이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닌 김현미 장관이라는 여성이 철의 여인이 아닌 아마 남자였다. 그러면 이미 꼬꾸라졌을 거예요. 워낙 말도 많고 공격도 많고 했죠. 그래서 이미 대중의 이런 공격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이 김현미 장관이라는 약간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현재까지 강력한 정책을 거듭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미 경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재테크의 주범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책을 강력하게 펴지를 못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자기 갖고 있던 시골에 있는 집도 팔고 1주택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향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살지 않잖아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재테크를 하거나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롭죠. 정책 위반자, 집행자의 수뇌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서울에 살았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엄청난 부동산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런 정책을. 하여튼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부동산이 서울 일부 부동산이 폭등을 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죠. 아파트라는 게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생필품처럼 뚝딱뚝딱 공장에서 가동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택 공급의 계획을 세우고 땅을 다지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철근을 세우고 시멘트를 들이붓고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 청약 절차라는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대출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접목을 하고 이것이 혼합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적어도 4년 3년이 걸리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 신도시를 공급하고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는 엄청나게 부동산에서 안정시장을 열매를 다 따먹었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공급한 이기 신도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집 사라 이렇게 선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정권 중후반기에 엄청나게 아파트에 부동산 투자를 했죠. 그리고 택지지구 지정도 안 했어요. 공급이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을 막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 열매는 다음 정부가 따먹는다. 아파트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부에서 따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허락한다고 해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규제, 정책 규제로 이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의 의지 확고한 이 대리인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세종시에 와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 의지, 2020년 부동산 정책 의지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요. 항상 말을 하지만 어떤 조직이라든가 수뇌부의 그 주장, 사고방식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그 국토부 직원들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라든가 여러 SNS에 참여해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동향, 실투자자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법의 구멍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요. 카페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동향을. 그러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엄청나게 실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투자 동향이라든가 투기 동향을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 꼭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시즌3를 김현미 장관이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은 일산에 출마를 포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20년 말까지 국토부 장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김현미 장관이 저번 주에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시장에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말을 했고 강력한 개입 의지를 밝혔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은 재화시장이고 한정된 자원이고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산품처럼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맡겨놓으면 안 되죠. 편중될 수가 있고 소수가 독주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뭐 케인즈의 뭐 어떤 뭐 경제학 언론 뭐 이렇게 뭐 자유시장 경제, 수정시장 경제 이런 거 끊을 필요도 없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한정된 자원이고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박근혜 때 공급된 공급이 작지만 3기 신도시로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일단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 정책 규제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선거나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 2022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 장관도 연임되고 있죠. 주택 정책 분야에서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아파트 담합 행위 등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목동 아파트 단지 현재 뭐 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앞으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학원과 주변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담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재 공인중개사법 개정해가지고 3월달부터 처벌 강화를 하고 있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걸 시행하고 관심을 가지겠다. 그리고 1인 가구 정책. 문재인 대통령도 말을 했죠.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를 확대하겠다. 이것을 정책 실무자인 김현미 장관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택 정책에 반영하라고 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거죠. 바로 이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다 참석했죠. 경기도도 참석하고 교통 실무자들이 다 참석한, 서울시장도 참석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비전 2030. 제가 이것은 영상을 한 2번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철도 노선이 그려진 지도 한 장, 컬러 프린터로 엄청나게 선명하게 출력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이라고 했죠. 암기하라고 했죠. 광역교통비전 2030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공부는 필수고, 앞으로 상당 기간 김현미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2022년 5월인가요?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2년 반 남았죠. 2년 반이면요. 철도 노선 위반을 한다던가 뭐 경기사항 조사를 한다거나 착공을 한다거나 상당 부분 이 2030 광역교통비전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 열심히 해서 사전에 투자를 해야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 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으니까 무조건 실현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정책에 수뇌부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될지 말지 의심하고 있는 투기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냥 입술을 그냥 확 때리고 싶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 신뢰가 매우 높은 만큼 올해 말까지 장관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말인지 2022년 말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총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할 게 이제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는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장관이 국회의원 말고 어디 시장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말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3년 3개월을 채웠는데 아마 2020년을 다 채우면 아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크고 바로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오직 김현미 장관 이분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투기 어린이용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겠다. 이건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요. 건설 임대주택이 뭐뭐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있어요. 바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한 가지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는 임대료를 내게 돼 있죠. 보증금이라든가 이 임대료 산정 방식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국민임대는 소득 1, 4분위, 영구임대는 소득 1, 2분위, 행복주택은 뭐 1분위에서 6분위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통합해서 중위소득을 일로 쭉 세워가지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은 좀 임대료를 비싸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좀 싸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이라고 해요. 파격적이죠. 적게 보는 사람은 약간 싸게 임대료를 책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일을 더 열심히 안 해버리겠죠. 가끔씩 어중간한 차상위 계층이 제일 괴롭죠. 가난하려면 확실히 가난하든지 확실히 문제가 있든지 확실히 장애인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적당히 장애인, 적당히 부자,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는 정부의 지원을 거의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 좋은 정책인지는 미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유형주택을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드라이브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겠다 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기획재정부 장관 이 두 분이 부동산이 앞으로 더 술렁거리고 계속 투기 수요가 매몰되면 더 강력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비전 2030, 광역교통비전 2030 단 한 장의 지도에 그려진 교통부의 총정리, 교통 노선, 철도 노선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도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장으로서 이 철도 노선의 정책을 추진하니까 흔들림 없이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어디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투자를 단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는 필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 보면 현재 뭐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소신을 요구 없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트 공급 부족은 과장된 투기자들의 논리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서울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있지 않고 외지인이나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를 2020년 3월까지 만들겠다는 거야.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는 뭡니까? 공시가는 뭡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정한 부동산 가격 아닙니까? 약간은 시세하고는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80%,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것을 정부 주도에서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 시세에 가깝게 산정하겠다. 이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선이라든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리고 부동산 공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근로소득을 해소해가지고 기금을 형성해가지고 이 서울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개인과 기업에 공급을 하겠다. 부동산 공유 기금 이것을 현재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시기심과 원망이 많은 서민, 중하층 서민들은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박연미 국토부 장관의 이런 일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에 대해서 환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 둬서는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억제가 필요한데 이런 약간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떤 이렇게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과잉 유동성 유입에 따라 부동산 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나 서울 외 거주자와
일주택자 등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서울 부동산의 급등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대만이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이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저격하면 강남 소재 시가 35억 원 아파트는 공시가가 현재 24억 5천만 원에서 31억 5천만 원으로 뛰게 되고 1주택자는 보유세가 970만 원에서 2,360만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다시 말을 하면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된다. 공시가를 현실화율을 시켜버리는 게 유일한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기득권층이 이것이 시행되도록 가만히 놔둘 것인가?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사람이고 현재 이 참여정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다 서민들을 대표하는 정부다 보니까 과감하게 또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드러내야지만이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길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제안, 다시 말하면 서울시도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토부 측의 이런 약간 부족한 정책 집행 능력, 결단력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쾌함을 토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공부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 정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부동산 규제는 더욱 과소화될 것이다. 이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랬고 즉각적인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움츠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 때문에 더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진입 자체를 못하고 억지를 하게 되죠. 무조건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 장관의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에 아마 부동산 공급 3기 신도시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계속 장관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